회장님, 2차 시동 거는 순간 우린 다 죽습니다.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당장 출발 안 해? 술에 취한 노인이 소리쳤지만 대리기사는 차갑게 대꾸하며 스마트키를 박살냈습니다. 키 무게가 0.1g 달라요. 안에 폭탄이나 다름없는 게 들어있다고요. 그가 부서진 키 속의 칩을 창밖으로 던지자마자 어둠 속에서 검은 차들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 들이받기 시작했습니다. 꽉 잡으세요. 오늘 요금은 목숨값 포함해서 할증입니다. 단돈 2만 원짜리 대리기사가 대한민국 재벌 5위의 운명을 뒤바꾸는 순간 가장 낮은 곳에서 시작된 천재 엔지니어의 통쾌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두시면 삶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와 정보를 가장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장마철 폭우가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강남의 유흥가 뒷골목을 사정없이 때리고 있었어요. 대리기사 강민우는 처마 밑에서 빗물에 젖은 전공 서적을 털어내며 울상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얼마짜리 원서인데. 비닐이라도 씌울 걸 그랬네. 젠장, 오늘은 콜도 왜 이렇게 안 잡히는 거야? 강민우가 축축해진 책 페이지를 넘기며 한숨을 푹 내쉬던 그때였죠. 골목 어귀에서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엔진 소리도 없이 스르르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곧이어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뒷좌석 문을 열고 술에 떡이 된 노인을 짐짝처럼 구겨 넣기 시작했습니다. 수행원 중 우두머리로 보이는 남자가 강민우를 발견하고는 손가락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이, 거기 대리, 빨리 안 튀어오고 뭐해. 강민우는 젖은 책을 가방에 쑤셔 넣으며 빗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갑니다. 가요. 차 앞에 도착하자 수행원이 강민우의 가슴팍에 스마트키를 툭 던지며 거만하게 쏘아붙였습니다. 받아. 회장님 모시는 차니까 기스 하나라도 내면 내 인생 종치는 줄 알아. 알겠어? 강민우가 바닥에 떨어질 뻔한 키를 간신히 낚아채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네. 걱정 마십시오. 모시던 분들 많이 태워봤습니다. 입만 살아서는. 빨리 출발이나 해. 수행원이 차 문을 쾅 닫고 사라지자 강민우는 운전석에 앉아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런데 키를 쥔 강민우의 손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그가 키를 손바닥 위에서 몇 번 까딱거리더니 미간을 잔뜩 찌푸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어라? 이거 뭐지? 룸미러로 뒷좌석을 힐끔 보니 재계서열 5위 태양그룹의 박진철 회장이 입을 벌린 채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다시 시선을 스마트키로 돌리며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무게가 안 맞는데? 이거 순정키가 아니잖아. 강민우가 손톱으로 스마트키의 플라스틱 이음새를 긁자 미세하게 벌어진 틈이 손끝에 걸렸습니다. 그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나지막이 은조렸습니다. 이 질감, 그리고 뒤쪽으로 쏠리는 무게 중심. 정확히 0.1g 더 무거워. 안에 뭘 쑤셔 박아 놓은 거야? 그때 뒷좌석에서 박진철이 끙끙 앓는 소리를 내며 몸을 뒤척였습니다. 물 좀 없나? 강민우가 핸들 위에 키를 올려놓으며 차가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물 찾으실 때가 아닙니다. 술 기운에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던 박진철이 개슴츠레한 눈으로 백미러 속 강민우를 노려보며 웅얼거렸습니다. 뭐야? 너 누구야? 내 기사 어디 갔어? 기사는 제가 기사고요. 지금 출발 못합니다. 이 차 키 누가 손댔어요? 박진철이 짜증스러운 듯 인상을 팍 쓰며 소리쳤습니다. 무슨 헛소리야. 빨리 시동이나 걸어.
내가 누군 줄 알고 이래. 시동 거는 순간 회장님 위치 다 털립니다. 키 안에 사제 발신기가 심어져 있다고요. 누가 회장님 뒤를 밟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강민우의 단호한 말투에 박진철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흐리멍덩하던 눈빛이 순식간에 매섭게 변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발신기, 자네 지금 제정신이야? 그게 무슨 소설 같은 소리야. 소설인지 아닌지 보여드릴까요? 강민우가 말을 마치기도 전에 사이드미러에 강렬한 빛이 번쩍였습니다. 골목 입구를 막아선 검은색 SUV 세대가 동시에 헤드라이트를 켰다 끄기를 반복하고 있었죠. 강민우가 창밖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저거 안 보이십니까? 공격 신호입니다. 꽉 잡으세요. 강민우는 망설임 없이 스마트키를 두 손으로 비틀어 우지끈하고 분해해버렸습니다. 박진철이 기겁을 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그걸 부수면 어떡해. 보세요. 이 콩알만한 거. 이게 발신기 칩입니다. 강민우가 칩을 박진철의 눈앞에 들이밀었다가 창문을 조금 열고 하수구 쪽으로 힘껏 내던졌습니다. 그러자 대기하고 있던 SUV들이 굉음을 내며 세단을 향해 미친 듯이 돌진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진철이 창문에 얼굴을 받고 새파랗게 질려 고함을 쳤습니다. 으악, 저놈들 뭐야? 진짜로 들이받으려고 하잖아. 그러니까 꽉 잡으시라고 했잖아요. 혀 깨물기 싫으면 안전벨트부터 매요. 강민우는 대꾸할 틈도 없이 엑셀러레이터를 지시겨 밟았습니다. 고급 세단이 끼익하는 비명과 함께 180도 회전하며 좁은 골목을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을 벗어나 대로변으로 진입하려는 순간 계기판의 모든 경고등이 붉게 전멸하며 삐비빅하는 경고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시스템 오류라는 붉은 글자가 떴고 핸들이 강민우의 의지와 상관없이 제멋대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차가 휘청거리며 가로수를 들이받으려 하자 박진철이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핸들이 왜 이래? 야, 운전 똑바로 안 해? 죽고 싶어 환장했어? 제가 돌린 거 아닙니다. 해킹 당했다고요. 브레이크가 안 먹혀요. 뭐? 해킹? 그게 말이 돼? 당장 세워. 세우라고. 박진철이 손잡이를 잡고 발버둥을 쳤지만 강민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핸들과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좀 계세요. 이건 단순 사고가 아니라 회장님을 음주운전 사고로 위장해서 보내버리려는 수작이라고요. 무슨, 누가 날 죽이려고 한다는 거야. 그걸 제가 어떻게 압니까? 일단 살고 봐야죠. 강민우는 대시보드 하단을 발로 퍽 하고 걷어찼습니다. 플라스틱 덮개가 박살나며 복잡한 전선 뭉치가 흉물스럽게 쏟아져 나왔습니다. 강민우가 한 손으로 핸들을 꽉 잡은 채 다른 손으로 전선들을 거칠게 잡아당기며 소리쳤습니다. 고개 숙이세요. 불꽃 튑니다. 으악,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차를 다 부수네, 다 부숴. 강민우가 전선의 피복을 입으로 물어뜯어 뱉어내며 웅얼거렸습니다. 전자 제어 장치 꺼버린 겁니다. 아날로그로 간다고요. 강민우가 두 전선을 맞대자 파지직하는 소리와 함께 스파크가 튀었습니다. 매캐한 타는 냄새가 진동하더니 계기판의 불빛이 모조리 꺼지고 핸들이 묵직해졌습니다. 박진철이 콜록거리며 연기를 손으로 휘저었습니다. 콜록, 불난 거 아니야? 우리 타 죽는 거 아니냐고. 안 죽어요. 이제 제 말 듣습니다. 이 차. 강민우는 땀에 젖은 얼굴로 핸들을 힘껏 꺾으며 씩 웃었습니다.
뒤따라오던 SUV들이 샌드위치처럼 양옆에서 세단을 압박해 들어왔습니다. 박진철이 창밖을 내다보며 기겁을 했습니다. 옆에 붙었어. 박는다, 박아. 어림없지. 누가 이기나 해보자. 강민우는 브레이크 대신 엑셀을 더 깊게 밟으며 오른쪽 SUV의 측면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하는 굉음과 함께 육중한 세단이 SUV를 튕겨냈습니다. 차체가 요동치자 박진철이 앞 좌석 시트를 부여잡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살살, 좀 살살해. 내 뼈 다 삭는다. 살살하면 죽습니다. 저기 앞 좀 보세요. 강민우가 가리킨 곳에는 공사 중 진입금지 표지판이 서 있었고 그 뒤로는 철골 구조물이 복잡하게 얽힌 공사 현장이었습니다. 박진철이 눈을 부릅뜨고 악을 썼습니다. 야, 거긴 막다른 길이야. 미쳤어? 당장 서. 뚫고 갑니다. 꽉 잡아요. 안 돼. 으악. 강민우는 박진철의 비명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공사 가림막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가림막이 부서지고 세단은 아슬아슬하게 비계 사이의 좁은 통로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사이드미러가 철골에 부딪혀 날아갔지만 차체는 기적적으로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뒤따르던 SUV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기악, 쾅, 콰광. 뒤편에서 엄청난 충돌음이 연달아 들려왔습니다. 추격 차량이 구조물을 들이받고 전복되면서 거대한 먼지 구름과 함께 멈춰 섰습니다. 터널 안으로 진입해서야 강민우는 갓길에 차를 급정거시켰습니다. 엔진룸에서는 하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고 차 안은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조수석 바닥에 굴러다니던 생수병을 집어 벌컥벌컥 마셨습니다. 플라스틱 병이 찌그러지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하, 죽다 살았네. 뒷좌석의 박진철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헝클어진 머리를 감싸쥐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나 산 건가? 지금 살아있는 건가? 강민우가 물병을 내려놓고 뒤를 돌아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시보드 거치대에 꽂혀있던 자신의 스마트폰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화면에는 대리운전 앱의 운행 중 화면이 떠 있었습니다. 네, 살아계십니다. 근데 회장님. 박진철이 멍하니 고개를 들어 강민우를 쳐다보았습니다. 왜? 강민우가 깨진 액정 화면을 가리키며 아주 냉정하고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방금 운행 코스가 생존 서바이벌로 변경됐거든요. 이제부터 요금은 할증 붙습니다. 아주 비싸게. 박진철은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깜빡이다가 갑자기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이 친구 보게. 방금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데 돈 타령인가? 목숨은 목숨이고 돈은 돈이죠. 대리기사가 땅 파서 장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차 수리비는 회장님이 내시는 겁니다. 박진철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물었습니다. 자네, 보통 놈이 아니구만. 이름이 뭔가? 강민우입니다. 요금은 현금입니까? 이체입니까? 박진철은 창백한 얼굴로 강민우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이 급박한 상황에서 요금 타령을 하는 배짱 그리고 기계를 장난감처럼 다루는 저 섬뜩한 능력. 박진철의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강민우라. 내 목숨가 톡톡히 쳐주지. 일단 여기서 나가기나 하세. 터널 밖 빗소리는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1시간 뒤 반파된 세단이 굉음을 내며 성북동의 가파른 언덕길을 힘겹게 기어 올라갔습니다. 비에 젖은 담쟁이 덩굴이 흉물스럽게 뒤덮인 낡은 2층짜리 붉은 벽돌 빌라 앞에 차가 멈춰섰죠. 겉보기에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폐가 수준이었지만 주차장 셔터가 열리자 풍경은 180도 바뀌었습니다. 지하 주차장 내부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밝은 최첨단 조명과 두꺼운 방탄문으로 무장된 요새 그 자체였으니까요. 주차장 구석에는 지하 3층 벙커 서재로 직행하는 전용 엘리베이터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박진철은 젖은 옷을 닦을 생각도 하지 않고 엘리베이터에 올라탔습니다. 강민우는 흙탕물이 잔뜩 묻은 자신의 낡은 운동화를 내려다보며 엘리베이터 문 앞에서 쭈뼛거렸습니다. 타게. 내 집에서 신발 더러운 거 신경 쓰는 사람 없어. 박진철의 재촉에 강민우가 조심스럽게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지하 서재는 마치 영화에나 나올 법한 최첨단 지휘 통제실 같았습니다. 박진철이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을 가득 채운 대형 스크린이 켜지며 강민우의 얼굴이 대문짝만하게 떴습니다. 강민우, 29세, MIT 기계공학부 수석 입학, 로봇 제어 공학 박사과정 수료. 그리고 그 밑에는 붉은 글씨로 산업 스파이 혐의 제적, 기술 유출 시도, 업계 연구 퇴출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강민우의 눈동자가 흔들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박진철은 냉장고에서 차가운 생수 한 병을 꺼내 강민우에게 던져주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공학 천재가 고작 술 취한 늙은이들 대리운전이나 하고 있을 줄은 몰랐군. 세상 참 불공평해, 안 그런가? 강민우가 물병을 받아들며 낮게 깔린 목소리로 대꾸했습니다. 뒷조사가 빠르시네요. 보시다시피 기술 팔아먹다 쫓겨난 놈입니다. 회장님도 조심하세요. 제가 뭘 훔쳐갈지 모르니까요. 아니, 자네 눈은 도둑놈 눈이 아니야. 억울해서 미치겠다는 눈이지. 박진철은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으며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강민우를 응시했습니다. 거래를 하지. 내 목숨을 지켜주게. 그럼 자네의 그 더러운 누명, 내가 깨끗하게 벗겨주지. 태양그룹 회장 이름 걸고 약속하네. 강민우는 박진철의 파격적인 제안에 잠시 할 말을 잃었습니다. 명예회복. 지난 3년 동안 꿈에서도 바라던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강민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더 이상 복잡한 일에 엮이고 싶지 않습니다. 오늘 일은 그냥 꿈꾼 걸로 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강민우가 몸을 돌려나가려던 찰나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징마이너스하고 짧고 거칠게 진동했습니다. 강민우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한국대학병원 원무과 강지민 환자 수술비 미납 3차 독촉. 금일 내로 미납 시 퇴원 조치 예정입니다. 화면을 보는 강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지 못하면 동생은 평생 걷지 못할 수도 있는데 통장 잔고는 바닥이었습니다. 그때 육중한 철문이 쾅 하고 열리며 정적을 깼습니다. 태양그룹 부회장 박태성이 상기된 얼굴로 수행원들을 대동한 채 서재로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십니까? 박태성은 허겁지겁 박진철에게 달려가 두 손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사고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심장은요? 다치신 데는 없으십니까? 박태성의 눈가에는 물기까지 어려 있었지만 강민우의 예리한 눈은 속지 않았습니다. 박태성의 시선이 아버지의 얼굴이 아니라
강민우가 손에 들고 있는 뜯겨진 전선 조각과 기름때 묻은 손을 향해 꽂혀 있었으니까요. 강민우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저놈이다. 오늘 밤 아버지를 죽이려고 판을 짠 놈. 박태성이 강민우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릿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사람이 아버지를 구했다는 그 대리기사입니까? 참. 운이 좋았네요. 하마터면 뉴스 일면에 재벌 회장 음주 사고로 도배될 뻔했는데 순간 서재의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은연중에 음주사고라는 단어를 내뱉는 박태성의 뻔뻔함에 강민우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강민우가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실력이 좋은 겁니다. 그리고 음주사고가 났어야 부회장님 계획대로 되는 거였을 텐데 제가 산통을 깨서 죄송하게 됐습니다. 박태성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오르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 건방진 자식이 지금 누구한테 말대꾸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박태성이 손을 들어 강민우의 뺨을 때리려 하자 박진철이 테이블을 주먹으로 꽉 내리치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만해. 당장 손 내리지 못해. 박진철은 아들의 눈을 피하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강민우를 가리켰습니다. 인사해라. 오늘부터 내 특별 보좌관이다. 앞으로 내 경호와 보안에 관한 정권을 이 친구에게 위임한다. 토 달지 마라. 박태성이 기가 차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리며 팔짝 뛰었습니다. 아버지, 진짜 노망 드셨습니까? 어디서 굴러먹던 대리기사 따위한테 보좌관이라니요. 회사가 아버지 놀이터입니까?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내 목숨을 구한 사람이다. 내 놈들이 지분 싸움하느라 정신없을 때 나를 살린 건 내 핏줄이 아니라 이 청년이었다고. 썩 꺼져. 박진철의 서슬 퍼런 일갈에 박태성은 입을 다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박태성의 눈동자 속에는 강민우에 대한 살기가 이글거리고 있었죠. 박태성은 옷매무새를 신경질적으로 고치며 강민우에게 다가와 어깨를 툭 치며 귓속말을 남겼습니다. 야, 너 주제 파악 잘해. 쥐도 새도 모르게 하수구에 처박히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알겠어? 강민우는 박태성의 도발에 대꾸하는 대신 박태성의 양복상의 주머니를 빤히 응시했습니다. 주머니 밖으로 살짝 삐져나온 최신형 스마트폰의 상단바에서 붉은색 LED 불빛이 미세하게 깜빡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민우가 무표정한 얼굴로 박태성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녹음은 잘 되고 있습니까? 배터리가 5%밖에 안 남으셨네요. 박태성은 흠칫 놀라며 황급히 주머니를 감싸쥐었습니다. 자신의 은밀한 행동을 간파당했다는 당혹감이 얼굴에 스쳤죠. 박태성은 욕설을 중얼거렸습니다. 이 미친 새끼가. 박태성이 씩씩거리며 문을 쾅 닫고 나가버리자 박진철은 마취줄 끊어진 인형처럼 소파에 힘없이 주저앉았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재벌 회장의 위엄은 사라지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늙은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만이 남았죠. 약 좀 주게. 박진철이 가슴을 부여잡고 고통스럽게 신음했습니다. 강민우는 말없이 테이블 위에 심장 약과 물을 건넸습니다. 박진철은 약을 삼키고는 품 안에서 꼬깃꼬깃해진 계약서 한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계약 조건들이 적혀 있었지만 강민우의 눈에 들어온 건 단 하나였습니다. 강지민 환자 수술비 및 치료비 전액 지원. 강민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펜을 들어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는 단호한 눈빛으로 박진철을 바라보며 요구했습니다.
약속 지키십시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보안 정권을 주십시오. 기존 보안팀은 단 한 명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방식대로 하겠습니다. 박진철은 지친 눈을 감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마음대로 해. 이제 내 목숨은 자네 손에 달렸네. 강민우는 보좌관으로서 첫 번째 지시를 내리기 위해 서재 구석에 있는 배전반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메인 차단기를 탁 하고 내려버렸습니다. 지잉 마이너스 하는 소리와 함께 벙커 안의 모든 스마트 기기, 감시, 카메라, AI 스피커의 전원이 동시에 꺼지며 암흑이 찾아왔습니다. 오직 비상등의 희미한 주황색 불빛만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죠. 박진철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건가? 불은 왜 끄고? 강민우는 구석에 먼지 쌓인 채 방치되어 있던 다이얼식 아날로그 전화기를 들어 박진철 앞에 쿵 하고 내려놓았습니다. 이 방에서 외부와 통할 수 있는 건 이 유선 전화기 하나뿐입니다. 디지털 신호는 모두 도청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회장님은 아날로그로 사셔야 합니다. 한편 안전가옥 밖으로 나온 박태성은 차에 타자마자 대포폰으로 어딘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흉측하게 변해 있었습니다. 야, 김 실장, 너 일처리 그따위로 할 거야? 당장 애들 풀어서 그놈 뒷조사해. 강민우라고 했어. 먼지 하나라도 나오면 그걸로 묻어버려. 아니, 먼지가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매장시키라고. 알았어? 박태성의 고함 소리가 차창 밖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그 시각 강민우는 배정받은 숙소 창가에 서서 화려하게 빛나는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저 아래 골목길에서 4,000원짜리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대한민국 권력의 중심부, 그 가장 위험한 태풍의 눈 속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는 낡은 지갑 속에 꽂힌 여동생 강지민의 환한 미소가 담긴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사진 속 동생의 얼굴을 엄지로 쓸어내리며 그는 이 위험한 도박에서 반드시 이겨야만 하는 이유를 다시금 되새겼습니다. 지민아, 조금만 기다려. 오빠가 꼭 살릴게. 그는 다시는 평범한 대리기사 강민우로 돌아갈 수 없음을 직감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건너편 건물 옥상, 누군가가 망원 렌즈를 통해 강민우의 실루엣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검은 우비를 입은 정체불명의 남자가 렌즈의 초점을 강민우의 얼굴에 정확히 맞췄습니다. 찰칵! 셔터 소리가 빗소리를 날카롭게 가르며 정적을 깨뜨렸습니다. 일주일 뒤 태양그룹 본사 25층 특별보좌관실의 아침은 팽팽한 긴장감만이 감돌았습니다. 강민우의 책상 위에는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 더미가 사람 키만큼 쌓여 있었지만 정작 업무에 필요한 사내, 인트라넷 접속 권한은 빨간색 액세스 디나이드 접속 불가 경고창만 띄우고 있었죠. 보안팀 직원들은 강민우가 탕비실로 물을 뜨러갈 때마다 일부러 어깨를 부딪히며 시비를 걸었습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눈이 삐어서 특별하신 보좌관님을 못 알아봤네요. 그러게 말이야. 운전대나 잡던 분이 여기 물이 맞겠어? 물맛이 쓰시지 아주. 직원들이 자기들끼리 낄낄거리며 비아냥거렸지만 강민우는 아무 대꾸 없이 종이컵만 구겨쥐었습니다. 강민우는 자리에 돌아와 자신의 낡은 개인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았습니다. 화면에는 톱니바퀴처럼 복잡한 그래프가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그건 회사 내부망이 아닌 한전에서 공개하는 해당 구역 전력 사용량 데이터였습니다. 강민우가 안경을 고쳤으며
모니터 속 특정 구간을 손가락으로 짚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잡았다. 요 쥐새끼들. 그래프는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새벽 2시 지하 5층 기계실 구역의 전력량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수백 대의 컴퓨터가 동시에 비명을 지르는 듯한 과부하 패턴이었죠. 그때 사무실 문이 쾅 소리가 날 정도로 거칠게 열리며 회장 비서실장 김철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인상으로 박태성 부회장의 신복이자 사내에서 저승사자로 통하는 인물이었죠. 김 실장은 강민우의 책상 위에 쌓인 서류 뭉치를 툭 치며 비꼬았습니다. 어이, 강 보좌관. 일은 좀 할 만한가? 대리운전보다는 머리 쓸 일이 많아서 쥐가 좀 나겠어? 강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깎듯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장님. 그런데 보안 서버 접속 승인은 언제 됩니까? 로그 기록을 확인해야 회장님 사고 원인을. 아, 그거 심사 중이야. 위에서 검토할 게 많다네. 자네 같은 외부인을 어떻게 믿고 덥석 문을 열어주나? 김 실장은 들고 있던 결제판으로 강민우의 가슴팍을 툭툭 쳤습니다. 주제넘게 굴지 말고 얌전히 있어. 회장님 심심하실 때 말벗이나 해드리는 게 자네 진짜 업무니까. 알겠나? 네, 명심하겠습니다. 말귀를 알아들으니 다행이군. 아, 그리고 이거. 김 실장이 책상 위에 있던 서류 뭉치를 손으로 휙 쓸어버렸습니다. 차르르 소리와 함께 수백 장의 A4 용지가 바닥에 어지럽게 흩뿌려졌습니다. 김 실장이 혀를 차며 뒷짐을 졌습니다. 어이쿠, 내 손이 미끄러졌네. 자니가 정리를 좀 해야겠어. 순서대로 다시 맞춰놔. 페이지 번호 잘 보고. 알겠습니다. 쯧쯧, 손이 둔해서 원. 빨리빨리 움직여. 김 실장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무실을 나가자 강민우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흩어진 서류를 줍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서류가 아닌 김 실장이 방금 엉덩이를 걸쳤던 책상 모서리 밑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강민우는 서류를 줍는 척하며 책상 밑에 몰래 부착해 두었던 콩알만한 초소형 진동 감지 센서를 회수했습니다. 센서와 연동된 스마트폰 앱을 확인한 강민우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오후 12시 10분부터 1시 30분. 점심시간마다 정확히 자리를 비우는군. 지금이 기회야. 강민우는 센서를 주머니에 넣고 재빨리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청소도구함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짙은 회색의 시설관리팀 작업복으로 갈아입은 그는 공구 가방과 휴대용 열화상 카메라를 챙겨 들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지하 5층 기계실은 웅웅거리는 거대한 모터 소리와 눅눅한 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배관들 사이로 뜨거운 증기가 쉬익 소리를 내며 뿜어져 나왔고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구석에는 거미줄이 쳐져 있었죠. 강민우는 열화상 카메라를 켜고 천장의 배관들을 샅샅이 훑어나갔습니다. 푸른색으로 표시되는 차가운 냉각수 파이프들 사이에서 유독 붉게 타오르는 뱀 같은 선 하나가 강민우의 시야에 잡혔습니다. 그건 건물 도면에는 존재하지 않는 엄청난 열을 발산하는 불법 광 케이블이었습니다. 찾았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지. 강민우는 땀을 뻘뻘 흘리며 뜨거운 열기를 내뿜는 케이블을 따라 좁은 통로를 포복하듯 기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자재 창고 안쪽 낡은 합판으로 위장된 벽 너머에 그 비밀의 끝이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빠르를 이용해 합판을 뜯어내자 굳게 닫힌 강철 문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준비해온 해킹 툴을 도어락에 연결했습니다.
숫자판이 미친 듯이 돌아가더니 띠리릭 소리와 함께 잠금이 풀렸습니다. 강민우가 문을 열고 들어가자 밖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수십 대의 서버가 맹렬하게 돌아가며 초록색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고 모니터에는 박태성 부회장의 페이퍼 컴퍼니로 흘러가는 검은 돈의 흐름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었죠. 박태성이 회사의 피 같은 자금을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 이중 장부의 심장부였습니다. 강민우가 떨리는 손으로 USB를 메인 서버에 꽂고 데이터를 복사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거기까지 하시지, 쥐새끼 양반.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강민우가 쏘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없었고 천장의 스피커에서 김 실장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동시에 쾅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들어왔던 철문이 닫히고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강민우가 문으로 달려가 주먹으로 쾅쾅 두드렸습니다. 문 열어. 김 실장, 당장 문 안 열어. 스피커 너머로 김 실장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크크크. 너무 똑똑한 쥐새끼는 덫에 걸리는 법이야. 강 보좌관, 거기가 자네 무덤일세. 거기서 편안하게 가시게. 뭐, 이 미친놈아. 문 열라고. 갑자기 창고에 하얀 조명이 꺼지고 섬뜩한 붉은색 비상등이 빙글빙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위잉 마이너스. 귀를 찢을 듯한 경보음과 함께 천장의 노즐에서 푸슈슈하는 소리가 나며 희뿌연 가스가 뿜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진압용 할론 가스였습니다. 산소를 순식간에 없애버려 불을 끄는 가스 밀폐된 공간에 갇힌 사람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강민우는 셔츠를 찢어 코와 입을 막고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커. 숨을 쉴 때마다 폐가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머리가 핑 돌고 시야가 점점 흐릿해지기 시작했죠. 강민우는 바닥을 기어가며 문틈을 찾아보려 했지만 문은 용접이라도 된 듯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죽는 건가? 지민아, 미안하다. 의식이 멀어지며 절망이 강민우를 집어삼키려는 찰나 그의 귀에 아주 미세하지만 규칙적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버 렉의 냉각팬이 돌아가는 소리였는데 평소와 달리 특이한 리듬을 반복하고 있었죠. 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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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쉬고, 윙, 윙, 윙. 강민우는 흐려지는 정신을 부여잡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단순한 고장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펜 속도를 조절해 신호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S, O, S, 모스 부호였습니다. 강민우는 본능적으로 주머니에서 동전을 꺼내 바닥에 있는 쇠창살 모양의 환기구 덮개를 필사적으로 두드렸습니다. 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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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깡. 여기 사람 있어요. 살려줘. 강민우가 바닥에 쓰러지며 손을 떨구는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환기구 안쪽에서 지잉 마이너스 하는 전동 드라이버 소리가 들리더니 덮개를 고정하던 나사들이 스스로 풀려 툭툭 하고 튀어 올랐습니다. 덜컹. 환기구 덮개가 열리고 어둠 속에서 주먹만한 크기의 검은색 드론이 튀어나와 강민우의 코앞에 멈춰 섰습니다. 드론의 스피커에서 기계음이 섞인 딱딱한 여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측 통로. 공조기 역회전 가동 중. 30초 내로 들어오세요. 그 말과 동시에 환기구 안쪽에서 태풍 같은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해킹으로 건물 전체의 환기 시스템을 거꾸로 돌려 외부의 신선한 공기를
이쪽으로 마구 쑤셔 넣고 있는 것이었죠. 강민우는 폐부 깊숙이 들어오는 산소의 기침을 토해내며 눈을 떴습니다. 콜록, 콜록, 누구냐 넌. 하지만 드론은 대답 대신 붉은색 레이저 포인터를 쏘아 환기구 안쪽 어둠을 비췄습니다. 질문은 나중에. 살고 싶으면 따라와요. 강민우는 살아야겠다는 본능 하나로 환기구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가 환기구 통로를 따라 필사적으로 기어들어가고 나서 불과 1분 뒤 방독면을 쓴 김 실장의 하수인들이 빠르로 문을 부수고 창고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과열된 서버가 내뿜는 뜨거운 열기만 남아있을 뿐 강민우의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김 실장의 다급한 무전소리가 텅 빈 창고를 울렸습니다. 야, 확인해. 시체 확인하라고. 없습니다. 방 안에 아무도 없습니다. 뭐야? 이 쥐새끼가 어디로 증발했다는 거야? 찾아. 당장 찾아내. 한편 좁고 어두운 환기구를 기어가던 강민우는 드론이 비추는 불빛에 의지해 건물의 내장기관 같은 통로를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이 까지고 손바닥에서 피가 났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확신했습니다. 이 거대한 괴물 같은 태양그룹 건물 안에 자신을 지켜보고 도와주는 또 다른 미친 천재가 숨어 있다는 것을요. 어둠 속에서 드론의 모터 소리가 강민우의 심장 박동 소리와 맞물려 뛰고 있었습니다. 미로 같은 환기구의 끝, 강민우는 바닥이 없는 허공으로 몸을 던지듯 빠져나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가 떨어진 곳은 건물 설계도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13층과 14층 사이 버려진 기계실 층계참이었죠. 케이블과 냉각 파이프가 뱀 둥지처럼 엉켜있는 그곳의 중심에는 수십 개의 모니터가 내뿜는 푸른 빛을 받으며 휠체어 한 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창백한 얼굴의 여자, 태양그룹 박진철 회장의 손녀 박소은이었습니다. 그녀는 모니터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타다닥거리는 키보드 소리에 맞춰 무미건조하게 말했습니다. 3분 늦었으면 뇌 손상이었어요. 숨은 좀 돌렸나요? 박소은이 책상 위에 있던 물티슈 팩을 뒤도 안 돌아보고 강민우에게 던졌습니다. 강민우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물티슈를 받아들고는 먼지와 땀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냈습니다. 당신이 그 드론 주인입니까? 그제야 박소은이 휠체어를 돌려 강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말라버린 다리는 담요로 덮여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만큼은 모니터 속 데이터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제 소개가 늦었네요. 공식적으로는 요양 중인 식물인간, 비공식적으로는 이 건물의 유령 박소은입니다. 강민우가 얼떨떨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 장비들, 그리고 저 화면. 화면에는 강민우가 지하 창고에서 그토록 찾으려 했던 이중 장부 데이터는 물론 태양그룹 본사 건물의 모든 보안망이 3D 지도로 펼쳐져 있었습니다. 박소은이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삼촌, 아니 박태성 부회장이 만들어준 제 감옥이자 놀이터죠. 걷지도 못하는 조카가 불쌍하다면서 이 방에 가둬두고 자기 더러운 뒷일 처리하는 해킹 머신으로 써먹었거든요. 부회장이 당신을 이용했다고요? 네. 저는 세상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으니까요. 하지만 삼촌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죠. 제가 시키는 일만 하는 로봇이 아니라는 걸요. 박소은이 엔터키를 3개 치자 화면이 바뀌며 내일 열릴 주주총회 안건 문서가 떴습니다. 박진철 회장 침해 판정 및 의결권 대리 행사건.
강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치매? 회장님은 멀쩡하십니다. 이게 무슨 조작된 진단서예요. 내일 주총에서 할아버지를 치매 노인으로 몰아세우고 경영권을 뺏을 생각이에요. 병원장도 이미 매수됐고요. 강민우가 주먹을 꽉 쥐며 소리쳤습니다. 막아야 합니다. 회장님이 직접 나가서 아니라고 증명하면 되잖아요. 어떻게요? 할아버지는 지금 VIP 병동에 감금되어 계세요. 약물에 취해서 걷지도 못하신다고요. 저처럼요. 박소은이 자신의 다리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자조 섞인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할아버지를 구하고 싶어도 저는 이 방에서 한 발자국도 못 나가요. 걷지 못하는 제가 뭘 할 수 있죠? 이깟 컴퓨터로 문이나 열어주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냐고요. 소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강민우는 말없이 그녀의 절규를 듣고 있다가 방구석에 방치된 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는 거대한 고철 덩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전선이 끊어지고 프레임이 녹슨 아주 오래된 기계 장치였습니다. 강민우가 그 앞으로 다가가 먼지를 털어내며 물었습니다. 이거 뭡니까? 박소은이 눈물을 닦으며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10년 전 할아버지가 저를 위해 만들라고 지시했던 의료용 보행 로봇 프로토타입이에요. 실패작이죠. 너무 무겁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 폐기됐어요. 저것만 성공했어도. 강민우가 로봇의 관절 부위를 만져보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엔지니어의 본능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우가 고개를 돌려 박소은을 정면으로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실패작 아닙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된 것뿐이죠. 네, 그게 무슨... 강민우가 공구함에서 스패너를 꺼내 들며 박소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제가 걷게 해드리겠습니다. 회장님도 그리고 당신도요. 지금 농담해요? 내일 아침이 주총이에요. 시간이 없다고요. 밤새면 됩니다. 저는 0.1g의 오차도 잡아내는 사람입니다. 이 기계 제가 숨쉬게 만들 겁니다. 그날 밤 좁은 기계실에서는 밤새도록 쇠를 깎고 조이는 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강민우는 땀을 비오듯 흘리며 낡은 프로토타입의 서보 모터를 분해하고 자신의 ECU 제어 지식을 응용해 회로를 다시 깔았습니다. 박소은도 모니터 앞에 앉아 로봇의 제어 알고리즘을 코딩하며 강민우를 도왔죠. 두 천재의 손끝에서 버려졌던 고철 덩어리가 서서히 은빛 갑옷 같은 외골격 슈트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4시 강민우가 기름때 묻은 손으로 마지막 나사를 조이며 씩 웃었습니다. 됐습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어도 내일 하루는 버틸 겁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병원 청소업체 직원 유니폼을 입은 남자가 카트를 밀며 태양병원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린 강민우였습니다. 그의 카트 안에는 청소 도구 대신 분해된 외골격 슈트 부품들이 숨겨져 있었죠. 강민우가 VIP 병동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서서 이니어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도착했습니다. 1층 로비, 경비가 너무 많습니다. 이니어를 통해 박소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걱정 마요. 제가 길을 열어드릴게요. 321 엘리베이터의 아이디 카드 리더기에 강민우가 특수 제작한 칩을 갖다 대자 삑-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습니다. 동시에 1층 로비의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재 발생, 화재 발생, 1층 로비. 스프링클러가 터지며 물이 쏟아지자 입구를 지키던 사설 경호원들이 우왕좌왕하며 로비로 뛰어갔습니다. 그 틈을 타 강민우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2층 VIP 병동으로 올라갔습니다. 병동 복도에도 경호원 2명이 지키고 있었지만 강민우는 당황하지 않고 청소 카트를 밀며 자연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청소하러 왔습니다. 경호원이 강민우를 막아서며 험악하게 인상을 썼습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청소야? 나중에 와. 병원장님 특별 지시입니다. 오늘 주총 전에 회장님 병실 소독 끝내라고 하셨는데요. 안 하면 제가 잘립니다. 경호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하더니 귀찮다는 듯 손짓했습니다. 빨리 하고 나와. 허튼 짓 하면 죽는다. 네, 감사합니다. 강민우가 병실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병실 안은 약 냄새가 진동했고 침대 위에는 박진철 회장이 링거를 꽂은 채 힘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던 박 회장이 인기척을 느끼고 웅얼거렸습니다. 누구냐? 태성이냐? 강민우는 재빨리 다가가 마스크를 벗었습니다. 회장님, 저 민우입니다. 정신 좀 드십니까? 박 회장이 흐릿한 눈을 깜빡이며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민우, 자니가 여긴 어떻게? 나 좀 꺼내주게. 몸이 말을 안 들어. 진정하세요. 지금 약물 때문에 그러신 겁니다.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강민우는 주머니에서 미리 준비한 주사기를 꺼냈습니다. 박소은이 병원 전산망을 해킹해 알아낸 회장에게 투여된 약물의 성분을 중화시키는 해독제였죠. 강민우가 링거팩에 해독제를 주입하자 투명하던 수액이 옅은 노란색으로 변하며 혈관을 타고 들어갔습니다. 몇 분 뒤 박 회장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눈동자에 서서히 생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박 회장이 몸을 일으키려다 비틀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하나도 없어. 이래가지고는 놈들을 막을 수가. 박 회장이 주먹으로 침대를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우는 침대 밑에 숨겨둔 카트에서 은빛으로 번쩍이는 금속 파츠들을 꺼내 침대 위에 늘어놓았습니다. 회장님, 기억나십니까? 10년 전 손녀분을 위해 만들라고 하셨던 그 로봇입니다. 박 회장이 눈을 크게 뜨며 그 부품들을 어루만졌습니다. 이건 소은이를 위해 만들었던, 이걸 자니가 고친 건가? 네. 소은 씨와 제가 밤새 다시 설계했습니다. 이게 회장님의 다리가 되어줄 겁니다. 강민우는 박 회장의 다리에 외골격 슈트를 장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차가운 금속이 다리를 감싸고 서보 모터가 지잉 마이너스 소리를 내며 근육의 움직임에 반응에 조여들었습니다. 강민우가 마지막으로 허리의 전원 버튼을 누르자 슈트의 관절 부위마다 파란색 LED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강민우가 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이 기계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조금 불편하고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의지만큼은 완벽하게 전달할 겁니다. 일어설 준비 되셨습니까? 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강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 다시금 호랑이 같은 기백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가서 내 회사를 그리고 내 자식 놈을 내 손으로 심판해야지. 강민우가 부축하자 박 회장이 침대에서 내려와 바닥을 디뎠습니다. 철컥, 철컥. 기계음과 함께 박 회장의 무릎이 펴지고 꼿꼿하게 일어섰습니다. 박 회장이 자신의 두 발로 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이 터오는 서울의 하늘을 보며 그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민우야. 네, 회장님. 고맙다. 정말 고맙다. 강민우가 씩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는 나중에 하십시오.
할증 요금까지 싹 받아서 청구할 거니까요.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박 회장이 슈트의 힘을 빌려 병실 문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그 발소리는 묵직하고 단호했습니다. 이니어를 통해 박소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병원 로비 확보됐어요. 준비된 차량이 지하 2층에서 대기 중입니다. 쇼타임이에요. 강민우는 가방을 챙겨 박 회장의 뒤를 따랐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태양그룹을 뒤집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태풍의 눈은 이제 병원을 떠나 주주총회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주주총회 당일 아침 9시 태양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기자들이 뿜어내는 열기로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터지는 플래시 불빛이 흡사번개처럼 번쩍이며 강당 안을 어지럽혔습니다. 단상 중앙에 선 박태성 부회장은 검은 넥타이를 메고 세상에서 가장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 저는 참으로 비통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박태성이 말을 잇지 못하겠다는 듯 고개를 숙이자 객석 여기저기서 탄식과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진짜인가 봐. 회장님 상태가 그렇게 심각하다며? 아이고, 태양그룹도 이제 끝이구만. 치매라니, 치매라니. 박태성이 눈가에 고인 가짜 눈물을 손수건으로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더 이상 정상적인 판단을 하실 수 없는 상태입니다. 자식된 도리로 어떻게든 숨기고 싶었지만 그룹의 미래를 위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박태성의 손짓에 따라 매수된 대학병원 원장이 단상 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는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대형 스크린에 뇌 MRI 사진을 띄웠습니다. 하얗게 변해버린 뇌 사진이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진철 회장님의 뇌는 현재 전두엽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인지 능력이 3세 어린아이 수준으로 퇴행했습니다. 회복 가능성은 안타깝지만 0%입니다. 장내가 술렁이며 주주들이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저 정도일 줄은 몰랐네. 그럼 경영은 누가 해? 박 부회장이 맡는 게 당연하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리며 질문을 쏟아내려는 찰나 박태성이 비장한 표정으로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부로 아버님의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고 그룹의 비상 경영 체제를 선포하려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앞자리에 앉은 박태성의 신복들이 벌떡 일어나 박수를 치며 분위기를 몰아갔습니다. 동의합니다. 태양그룹 만세, 박태성 회장님 만세. 박수가 파도처럼 번져가며 박태성의 승리가 확정되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팟! 갑자기 강당의 모든 조명이 꺼지며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뭐야? 정전이야? 방송사고 아니야?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꺼졌던 대형 스크린이 다시 켜지며 붉은색 글씨가 전멸했습니다. TRUTHREVEALED 진실은 밝혀졌다. 치잉 마이너스 하는 노이즈 소리와 함께 스크린에는 충격적인 영상이 고화질로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인물은 조금 전 단상에 올랐던 병원장과 김 실장이었습니다. 원장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 주십시오. 진단서 한 장에 50억입니다. 허허, 김 실장님도 참. 50억이라니 제 의사 면허가 그렇게 쌉니까? 100억은 주셔야지. 좋습니다. 100억 입금해 드리죠. 대신 회장님은 확실하게 식물인간이어야 합니다. 영상을 본 주주들이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게 뭐야? 돈 주고 진단서를 샀다고? 사기꾼들이네. 저거 다 가짜였어?
단상 위에 있던 박태성의 얼굴이 사색이 되어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보안팀 뭐해? 전원 내려. 하지만 마이크조차 꺼져버려 그의 목소리는 허공에서 맴돌 뿐이었습니다. 곧이어 스크린 화면이 바뀌고 이번에는 박태성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찢을 듯이 울려 퍼졌습니다. 노인네만 처리하면 그룹은 내 거야. 산소 호흡기 떼버려. 오늘 밤 안으로 끝내라고.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강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패륜하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어. 저런 놈이 회장이라니. 물러나라. 박태성은 귀를 막고 뒷걸음질 치며 발악했습니다. 아니야. 저건 조작이야. 딥페이크라고. 다 거짓말이야. 그때 주주들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에서 동시에 띠링하는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박소은이 전송한 박태성의 차명, 계좌 내역과 비자금 흐름도가 팝업창으로 뜬 것이었습니다. 이것 좀 봐. 페이퍼 컴퍼니로 돈을 다 빼돌렸어. 내 배당금이 다 저놈 주머니로 들어갔구만. 도둑놈. 혼란이 정점에 달했을 때 강당의 중앙문이 쾅 하는 굉음을 내며 활짝 열렸습니다. 눈부신 스포트라이트가 입구를 비추자 모든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있을 거라던 박진철 회장이 두 발로 바닥을 굳건히 딛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정장 바지 밑단 아래로는 은빛 금속 외골격 슈트가 위잉 마이너스 철컥하는 기계음을 내며 작동하고 있었죠. 박진철이 마이크도 없이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일갈했습니다. 내 뇌가 3세 어린아이 수준이라고? 어떤 놈이 짓거린 거냐? 좌중을 압도하는 호랑이 같은 기세에 장내가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박진철은 뚜벅뚜벅 단상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 걸음 뗄 때마다 철컥, 지잉하는 모터 소리가 강당을 울렸습니다. 회장님? 걸어오시잖아. 멀쩡하시네. 단상 위에 있던 박태성은 마치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바들바들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가 의자에 걸려 엉덩방아를 찌우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으악! 오지 마세요. 저리 가. 박진철이 아들 앞에 우뚝 서서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치매 노인이 제 발로 걸어왔다. 설명이 더 필요한가? 박태성이 바닥을 기며 박진철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오해십니다. 저는 다 아버지를 위해서 저놈들이 절 모함한 겁니다. 역겨운 놈, 내 눈앞에서 치워라. 박진철이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리자 기자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박태성의 비굴한 모습을 찍어댔습니다. 부회장님, 녹음 내용 사실입니까? 진단서 조작 인정하십니까? 사면 초가에 몰린 박태성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때 무대 뒤편 어둠 속에 숨어있던 강민우가 인이어를 끼고 스마트워치를 조작했습니다. 소은 씨, 지금입니다. 띄우세요. 오케이. 크게 한 방 먹여주죠. 강민우가 엔터키를 누르자 스크린 한편에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된 박태성의 얼굴과 함께 그가 차고 있는 스마트워치에서 해킹한 생체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중계되기 시작했습니다. 심박수 180bpm, 극도의 흥분 및 공포 상태. 박태성은 자신이 구석에 몰렸음을 깨닫고 최후의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그가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바닥에 쓰러지며 헐리우드 액션을 펼쳤습니다. 심장이, 부회장님 쓰러지셨다.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사이 박태성이 눈을 뒤집으며
거품을 무는 신용을 했습니다. 나 죽어. 숨이 안 쉬어져. 흑. 하지만 스크린 속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민우가 마이크를 낚아채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쇼 그만하시죠. 심정지 환자가 심박수가 180을 넘습니까? 그냥 겁먹어서 쫄아 있는 거잖아요. 스크린에 뜬 박태성의 열화상 얼굴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픈 게 아니라 당황해서 식은땀을 흘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주주들이 야유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에라이, 연기 좀 작작해라. 가지가지한다, 진짜. 박태성은 쪽팔림과 분노로 얼굴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대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때 미리 대기하고 있던 박태성의 사병들이 구급대원 복장을 하고 강당으로 난입했습니다. 길 비키세요. 응급 환자입니다. 비키세요. 그들은 들것을 들고 맹렬한 기세로 단상으로 돌진해 바닥에 누워있던 박태성을 짐짝처럼 실었습니다. 환자 이송합니다. 다들 물러서세요. 야, 거기 안 서. 저놈들 잡아. 박진철이 고함을 질렀지만 가짜 구급대원들은 연막탄을 터뜨리며 순식간에 강당을 빠져나갔습니다. 뿌연 연기 속에서 혼란이 가중되는 사이 박태성을 태운 들것은 비상구로 사라졌습니다. 강당은 박진철 회장의 승리 선언과 박태성의 비리 폭로로 축제 분위기가 되었지만 무대 뒤편 강민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뭔가 불길한 예감에 휩싸여 옥상 난간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여동생 강지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민아, 제발. 받아라. 제발. 하지만 수화기 너머에서는 건조한 연결음만 길게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뚜루루, 뚜루루. 고객이 전화를 받지 않아. 강민우가 전화를 끊고 다시 걸려는 순간 직마이너스하고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박태성이었습니다. 게임은 아직 안 끝났어, 쥐새끼. 메시지와 함께 전송된 사진 한 장. 그것은 링거 거치대가 쓰러지고 이불이 엉망으로 흐트러진 텅 빈 여동생의 병실 사진이었습니다. 강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그의 눈에서 핏발이 섰습니다. 박태성? 이게 자식? 강민우의 절규가 텅 빈 옥상에 메아리 쳤습니다. 강민우의 휴대폰 화면 속 사진은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링거 거치대가 처참하게 쓰러져 있고 텅 빈 병상 위에는 핏자국이 선명하게 묻어 있었죠. 강민우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을 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발신자 제한 표시. 강민우가 전화를 받자마자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야, 이 개새끼야. 지민이 어디 있어? 내 동생 어디 있냐고. 수화기 너머에서 박태성의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정해, 처남. 목소리가 너무 크잖아. 귀청 떨어지겠네. 닥쳐.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널 죽여버릴 거야. 죽여서 갈아 마셔버릴 거라고. 어이구, 무서워라. 근데 어쩌지? 내 동생 목에 예쁜 목걸이를 하나 채워뒀거든. 타이머가 달린 아주 특별한 목걸이 말이야. 강민우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뭐? 목걸이? 시사 폭약이 아주 넉넉하게 들어간 거야. 버튼 하나면 펑 하고 터지지. 내 동생 머리통이 수박처럼 깨지는 꼴 보고 싶으면 얌전히 굴어. 하지마. 제발 하지마. 박태성이 목소리를 낮게 깔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1시간 준다. 경기도 외곽에 있는 패놀이 공원, 태양랜드 알지? 거기로 혼자 와. 태양랜드. 알았어, 갈게. 당장 갈게. 경찰 달고 오면 그 즉시 터트린다.
내 동생 살점 하나도 못 찾게 만들어줄 테니까 허튼 수작 부리지 마. 1시간이다. 1분이라도 늦으면 쾅! 뚝! 전화가 끊기자 강민우는 비명을 지르며 휴대폰을 바닥에 내동댕이 칠 뻔했습니다. 그때 뒤따라 올라온 박진철 회장이 강민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민우 군, 무슨 일인가? 지민 양이 납치된 건가? 강민우가 시벌건 눈으로 박 회장을 돌아보며 헐떡거렸습니다. 박태성, 그 미친 새끼가 지민이 목에 폭탄을 걸었답니다. 1시간 안에 오랍니다. 박 회장의 얼굴이 흙빛으로 변했습니다. 폭탄이라니, 이 천하의 죽일 놈이. 내 당장 경찰청장한테 연락해서. 박 회장이 품에서 휴대폰을 꺼내려 하자 강민우가 거칠게 회장의 손목을 낚아채며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경찰 부르면 바로 터트린다고 했습니다. 놈은 지금 눈이 뒤집혔어요. 진짜로 터트릴 놈입니다. 그럼 어쩔 셈인가? 혼자 가면 자네도 죽어. 죽더라도 가서 지민이는 살려야죠. 그게 오빠니까요. 강민우는 박 회장의 손을 뿌리치고 옥상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시간조차 아까워 비상계단을 미친 듯이 뛰어내려가며 이니어를 꼈습니다. 소은 씨, 들려요? 내 목소리 들립니까? 들려요. 위치 추적 끝났어요. 태양랜드 회전목마 앞이에요. 지민 씨 생체 신호가 너무 불안정해요. 가는 길 CCTV 전부 해킹해줘요. 그리고 신호등 제어권 뺏어와요. 내가 가는 길은 무조건 파란불로 뚫어. 알겠어요. 죽지 말고 살아서 와요. 지하 주차장으로 뛰어든 강민우는 구석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낡은 배달용 오토바이 커버를 벗겨냈습니다. 예전 퀵서비스 알바를 할 때 타던 엔진을 불법 개조해 괴물 같은 출력을 내는 녀석이었죠. 강민우가 헬멧을 쓰고 시동을 걸자 부앙 하는 굉음이 지하 주차장을 울렸습니다. 그가 엑셀을 당겨 주차장을 빠져나와 도로 위로 올라선 순간 절망적인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퇴근 시간 강남의 도로는 거대한 주차장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붉은 브레이크 등 수천 개가 끝도 없이 이어져 꽉 막혀 있었죠. 내비게이션 화면에는 목적지까지 소요시간 2시간 10분이라는 숫자가 떴습니다. 강민우가 핸들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절규했습니다. 아, 비켜. 좀 비키라고. 젠장할. 1시간 안에 도착해야 하는데 2시간이라니. 이대로 가면 동생은 폭사하고 맙니다. 강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헬멧 안을 적셨습니다. 그때 강민우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과거 퀵서비스와 대리운전 기사들이 모여 만든 비밀 커뮤니티 앱 라이더스 유니온.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거치대에 끼우고 앱을 실행시켰습니다. 그리고 긴급 지원 코드 레드 버튼을 꾹 눌렀습니다. 서울 전역에서 배달 중이던 수천 명의 기사들 헬멧 스피커로 강민우의 다급한 목소리가 송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드 레드, 코드 레드. 저 강민우입니다. 퀵서비스 뛰던 민우입니다. 강남역 사거리에서 짜장면 철가방을 들고 신호를 기다리던 중국집 배달원, 역삼동 오피스텔 단지에서 택배 상자를 나르던 택배기사, 논현동 골목을 누비던 퀵서비스 기사들이 일제히 하던 동작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민우 형님 아니야? 민우가 웬일로 코드 레드를 쳐? 스피커를 통해 강민우의 울부짖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제 동생이, 제 하나뿐인 동생이 납치됐습니다. 지금 폭탄을 차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1시간 안에 경기도 태양랜드까지 가야 하는데 길이 꽉 막혔습니다. 제발, 제발 길 좀 터주십시오. 사람 목숨이 달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곧이어 무전 채널이 폭발하듯 시끄러워졌습니다. 민우 형님 동생이면 우리 동생이지. 형님 어디야? 나 지금 강남대로다. 야, 다들 뭐해? 철가방 던지고 튀어나와. 야, 택시들 다 비키라 그래. 우리가 민우 형님 길 뚫는다. 형님, 태양랜드면 서쪽이죠? 제가 선두섭니다. 강민우가 눈물을 훔치며 오토바이의 앞바퀴를 들어 올려 인도로 뛰어 올랐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 형님들. 강민우가 인도를 질주해 교차로로 진입하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골목골목에서 튀어나온 수백 대의 오토바이들이 도로를 점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통을 단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며 차량들 사이를 파고들어 길을 막아섰습니다. 비키세요. 비켜. 응급환자 지나갑니다. 차 좀 빼요. 아저씨, 핸들 꺾어. 빨리. 도로 한복판에서 오토바이들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차량들을 양옆으로 밀어내자 꽉 막혔던 도로 한가운데에 거짓말처럼 뻥 뚫린 길이 생겨났습니다.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이니어를 통해 박소은의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 전방 500m 교차로 신호 지금 바꿀게요. 3, 2, 1 그린 라이트. 강민우의 눈앞에 있던 빨간 신호등이 순식간에 녹색으로 바뀌었습니다. 강민우는 엑셀을 끝까지 당겼습니다. 부앙! 오토바이가 총알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그의 뒤로 그리고 옆으로 수많은 라이더들이 호위무사처럼 따라붙었습니다. 형님, 우측에서 차 나옵니다. 제가 막겠습니다. 퀵서비스 오토바이 한 대가 교차로로 튀어나오는 트럭 앞을 가로막으며 급정거했습니다. 트럭 기사가 욕을 하며 경적을 울렸지만 라이더는 손을 흔들며 강민우를 먼저 보냈습니다. 빨리 가요, 형님. 여긴 제가 맡을게요. 고맙다, 철수야. 강민우의 오토바이는 경찰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서울 도심을 관통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박소은이 해킹한 교통정보 CCTV가 강민우의 경로를 실시간으로 비춰주고 땅에서는 이름 없는 영웅들이 그가 지나갈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마침내 저 멀리 태양랜드의 녹슨 관람차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착 3분 전, 형님, 입구에 놈들이 쫙 깔렸답니다. 무전기에서 들려오는 경고에 강민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패놀이 공원 입구의 낡은 철문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쾅! 녹슨 문이 찌그러지며 열리고 강민우는 오토바이 라이트를 끄고 어둠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잡초가 무성한 광장 한가운데 회전목마만이 기괴한 조명을 켜고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앞 여동생 강지민이 의자에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있었고 그녀의 목에는 붉은색 숫자가 카운트다운되고 있는 폭탄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521, 520. 그 옆에는 박태성이 한 손에는 기폭장치를, 다른 한 손에는 캔맥주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왔네. 시간 딱 맞춰서 왔어. 역시 천재는 다르구만. 강민우가 오토바이에서 내려 헬멧을 벗어 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지민아, 오빠 왔다. 괜찮아. 조금만 참아. 강지민이 오빠를 보자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오지마, 오빠. 도망가. 재갈 때문에 말은 못했지만 그녀의 눈빛은 그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낄낄거리며 손가락을 까딱하자 어둠 속에서 쇠파이프와 야구 방망이를 든 조폭 수십 명이 우르르 걸어 나와 강민우를 포위했습니다. 자, 이제 쇼타임이다. 강민우, 거기 무릎 꿇어. 강민우가 주먹을 꽉 쥐고
박태성을 노려보았습니다. 시키는 대로 다 했잖아. 풀어줘. 약속했잖아. 약속? 내가 언제 살려보내준다고 약속했나? 그냥 시간 맞춰오라고만 했지. 박태성은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주머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던졌습니다. 칼이 강민우의 발치에 팅하고 꽂혔습니다. 내 손으로 내 눈을 찔러. 오른쪽 눈. 그러면 동생은 살려줄게. 어때? 공평하지? 이 미친 새끼가. 안 해? 그럼 버튼 누른다? 3, 2. 박태성이 기폭장치의 버튼에 엄지손가락을 올렸습니다. 강민우는 바닥에 꽂힌 칼을 잡았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동생을 살리려면 내 눈 하나쯤은. 그가 칼끝을 자신의 눈으로 가져가려는 찰나 인이어에서 박소은의 차분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 씨, 전력 차단 코드 심었어요. 카운트다운 들어갑니다. 3, 2, 1. 지금. 강민우는 칼을 바닥에 내던지고 타고 온 오토바이의 엔진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그가 머플러 구멍에 꽂혀 있던 헝겊을 뽑아내자 과열된 엔진에서 시커먼 매연과 수증기가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습니다. 연막이다. 동시에 놀이공원의 모든 가로등과 회전목마 조명이 팟팟 소리를 내며 꺼졌습니다. 완벽한 암흑천지. 당황한 조폭들이 우왕좌왕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뭐야? 불 켜. 야, 불 켜라고. 안 보여. 어디 갔어? 박태성도 당황하여 소리를 질렀습니다. 잡아. 그 새끼 잡아. 버튼 누른다. 다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어둠 속에서 버튼을 찾지 못해 허둥대는 사이 놀이공원 입구 쪽에서 수십 개의 불빛이 어둠을 찢으며 달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하 악마이너스. 수십 대의 오토바이 엔진 소리가 마치 천둥 소리처럼 땅을 울렸습니다. 안개 속에서 헤드라이트를 켠 배달 오토바이 군단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선두에 선 퀵서비스 기사가 헬멧 바이저를 올리며 쩌렁쩌렁하게 외쳤습니다. 형님, 저희 왔습니다. 어떤 놈입니까? 강민우가 어둠 속에서 소리쳤습니다. 저기다. 회전목마 앞. 싹 다 밀어버려. 와, 가자. 라이더들이 오토바이를 몰고 조폭들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쇠파이프를 든 조폭들이 당황하여 뒷걸음질 쳤지만 헬멧으로 무장하고 오토바이를 탄 배달 기사들의 기세를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으악, 비켜. 오토바이 저리 치워. 형님들, 오늘 배달 다 취소다. 여기서 한탕하고 가자. 혼란한 틈을 타 강민우는 어둠 속에서 오직 한 곳, 박태성이 있는 곳을 향해 몸을 날렸습니다. 그의 눈은 이제 공포가 아닌 사냥감을 노리는 맹수의 눈빛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박태성, 너 오늘 내 손에 죽는다. 놀이공원은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이 오토바이 앞바퀴를 들어 올리며 조폭들을 밀어붙이는 아수라장 속에서 강민우는 오직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박태성이 서 있는 회전목마. 그곳으로 가는 길은 덩치 큰 조폭 2명이 막아서고 있었습니다. 어딜까? 이 쥐새끼가. 조폭 하나가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강민우는 피하지 않고 오히려 품으로 파고들며 소리쳤습니다. 비켜. 내 동생한테 가야 한다고. 강민우가 조폭의 팔을 비틀어 파이프를 뺏어들고 옆에서 달려드는 다른 놈의 정강이를 가격했습니다. 퍽 하는 소리와 함께 거구의 사내들이 비명을 지르며 나뒹굴었습니다. 그 틈을 타 강민우는 회전목마를 향해 질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당황해 허둥대던 박태성이 달려오는 강민우를 발견하고 기겁을 했습니다. 오지마.
오면 누른다. 진짜 누른다고. 박태성이 떨리는 손으로 기폭장치의 버튼을 찾으려 했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버튼이 어디 있는지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그가 욕설을 내뱉으며 품에서 가스총을 꺼내 마구잡이로 발사했습니다. 죽어. 다 죽어버려. 탕, 탕, 탕. 최루가스 탄환이 바닥에 튕기며 매캐한 가스를 뿜어냈습니다. 강민우는 급히 입을 막으며 회전목마의 낡은 기둥 뒤로 몸을 피했습니다. 눈이 따갑고 숨이 막혀왔지만 지금 멈추면 동생이 죽습니다. 강민우는 옆에 쓰러져 있던 배달 오토바이 한 대를 끌어당겼습니다. 사이드 커버가 깨져 배터리와 배선이 훤히 드러난 상태였습니다. 강민우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래. 전자기기에는 전기로 상대해야지. 강민우는 망설임 없이 점화 코일에 연결된 고압 케이블을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그리고 배터리의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을 스패너로 연결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즉석에서 만드는 강력한 EMP 전자기 펄스 발생 장치였습니다. 강민우가 기둥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박태성, 네가 믿는 그 기계 얼마나 버티나 보자. 무슨 개소리야. 나오기나 해. 강민우는 케이블을 접촉시켰습니다. 파지직 마이너스 쾅. 푸른색 스파크가 튀어오르며 엄청난 굉음과 함께 강력한 전자기 파동이 반경 10m를 휩쓸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충격파가 공간을 때린 듯 박태성의 손에 있던 기폭장치에서 픽하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동시에 강지민의 목에 걸려있던 폭탄 목걸이의 타이머 숫자판도 지지직거리더니 붉은 빛을 잃고 꺼져버렸습니다. 이게 왜 이래? 박태성이 먹통이 된 리모컨을 바닥에 패대기치며 발악했습니다. 폭탄이 멈춘 것을 확인한 강민우가 기둥 뒤에서 튀어나갔습니다. 이제 내놓은 무기는 없다. 이 악마 같은 새끼가. 박태성은 리모컨이 안 되자 품에서 잭나이프를 꺼내 들고 묶여있는 강지민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같이 죽어. 나 혼자는 못 죽어. 안 돼. 강민우가 몸을 날려 박태성의 허리를 감싸 안고 바닥으로 굴렀습니다. 두 사람은 진흙탕 바닥을 뒹굴며 처절한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체격이 훨씬 좋은 박태성이 강민우의 위로 올라타 목을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죽어. 그냥 곱게 죽으란 말이야. 왜 자꾸 덤벼? 박태성의 악기 같은 얼굴이 강민우의 눈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숨이 막혀오고 시야가 좁아졌지만 강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손을 뻗어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금속 상자가 닿았습니다. 회전목마의 제어 박스였습니다. 그때 인이어에서 박소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우 씨, 전력 복구해요. 눈 감아요. 지금이야. 강민우가 있는 힘을 다해 제어 박스의 덮개를 뜯어내고 드러난 전선들을 손으로 뭉쳐쥐었습니다. 동시에 놀이공원의 모든 조명이 팟 하고 켜졌습니다. 갑작스러운 빛에 박태성이 눈을 찌푸리는 사이 강민우는 전선들을 합선시켰습니다. 으아! 夸과광! 스파크와 함께 멈춰있던 회전목마의 모터가 비명을 지르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상적인 속도가 아니었습니다. 합선으로 인해 리미터가 풀린 모터는 미친 듯한 속도로 회전판을 돌렸습니다. 위잉 마이너스. 강민우는 그 원심력을 이용해 박태성의 팔을 물어뜯고 발로 걷어찼습니다. 내 팔. 박태성이 나가떨어지며 회전목마의 바닥 위로 굴러갔습니다. 강민우도 튕겨나갈 뻔했지만 기둥을 붙잡고 버티며 박태성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지옥행 급행열차다. 꽉 잡아라. 회전 목마가 팽이처럼 빠르게 돌자 낡은 목마들이 흉기처럼 위아래로 요동쳤습니다. 중심을 잃은 박태성은 바닥을 기어다니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살려줘. 어지러워. 멈춰. 제발 멈춰. 그 입 다물어. 강민우는 비틀거리며 다가가 박태성의 멱살을 잡고 회전하는 목마의 쇠기둥에 그를 밀어붙였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늘어져 있던 쇠사슬을 주워 박태성의 몸을 기둥에 칭칭 감아버렸습니다. 이거 풀어. 이거 풀라고. 평생 거기서 돌고 있어라. 강민우가 매듭을 짓고 뒤로 물러나자 박태성은 기둥에 묶인 채 뱅글뱅글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원심력 때문에 그의 얼굴이 흉하게 일그러지고 입에서는 거품이 흘러나왔습니다. 우에 살려. 으악. 강민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회전목마 밖으로 뛰어내려 강지민에게 달려갔습니다. 의자에 묶인 채 공포에 떨고 있는 동생의 얼굴을 보자 강민우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민아, 지민아, 오빠 왔다. 괜찮아. 이제 괜찮아. 오빠. 흐흑. 강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재갈을 풀고 밧줄을 끊어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목에 걸린 폭탄 목걸이였습니다. 타이머는 꺼졌지만 잠금 장치는 여전히 굳게 잠겨 있었죠. 강민우는 주머니에서 소형 드라이버와 니퍼를 꺼냈습니다. 그의 손은 기름과 피로 범벅이 되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조금만 참아. 오빠가 이거 금방 풀어줄게. 움직이면 안 돼. 응. 나 안 움직일게. 오빠 손 다쳤잖아. 피 나잖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자, 숨 참아. 강민우가 목걸이의 제어회로 틈새로 니퍼를 집어넣었습니다. 잘못 자르면 기폭장치가 다시 작동할 수도 있는 상황. 하지만 강민우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기계의 구조를, 박태성이 썼을 얄팍한 수를 이미 다 간파하고 있었으니까요. 툭! 끊어지는 소리와 함께 목걸이의 잠금 장치가 철컥하고 풀렸습니다. 강민우가 흉물스러운 목걸이를 벗겨내 멀리 던져버리자 강지민이 울음을 터뜨리며 오빠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으앙, 오빠, 무서웠어. 진짜 죽는 줄 알았어. 강민우는 동생을 부서져라 껴안으며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의 더러워진 손이 동생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오빠가 늦어서 미안해. 이제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오빠가 다 죽여버릴 거야.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뒤늦게 도착한 경찰 특공대 차량과 박진철 회장의 승용차가 놀이공원 입구로 들이닥쳤습니다. 꼼짝 마. 무기 버려. 전원 체포해. 무장한 경찰들이 조폭들을 제압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기사들은 헬멧을 벗어 던지고 서로 하이파이브를 하며 환호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겼다. 맞냐? 이게 배달의 민족이다. 경찰들이 회전목마 쪽으로 달려왔을 때 그들은 기괴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미친 듯이 돌아가는 회전목마 기둥에 매달려 기절한 채 침을 흘리고 있는 박태성의 모습이었죠. 경찰이 급히 제어 박스에 전원을 내리자 회전목마가 끼익 소리를 내며 서서히 멈췄습니다. 박진철 회장이 헐레벌떡 뛰어와 강민우와 강지민을 발견하고는 다리가 풀린 듯 주저앉았습니다. 민우군, 지민양, 무사한가? 강민우가 동생을 부축해 일으키며 박 회장을 향해 씩 웃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얼굴이었지만 그 미소만큼은 어느 때보다 환했습니다. 회장님, 보시다시피 멀쩡합니다.
근데 제 오토바이가 박살이 나서요. 이것도 청구해도 됩니까? 박 회장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되고 말고 오토바이 공장을 차려주겠네. 살아줘서 고맙네. 정말 고마워.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강지민을 들것에 싣고 강민우의 상처를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는 박소은이 조종하는 드론이 이 모든 장면을 조용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니어를 통해 소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수고했어요, 파트너. 오늘 좀 멋있던데요? 강민우는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밥 한 끼 사줘. 아주 비싼 걸로. 강민우는 들것에 실려 구급차로 향하며 밤하늘에 뜬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온몸이 녹아내릴 듯한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눈을 감았습니다. 소란스러운 사이렌 소리도 사람들의 환호성도 자장가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서울 도심의 거대한 전광판 앞에는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어 뉴스 속보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수의를 입은 초라한 몰골의 사내가 교도관들에게 양팔을 붙들린 채 호송버스로 끌려가고 있었죠. 한때 태양그룹의 황태자로 불리며 세상을 발 아래 두었던 박태성 전 부회장이었습니다. 앵커의 건조한 목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속보입니다. 존속 살해 미수 및 수천억 원대 횡령 혐의로 기소된 태양그룹 박태성 전 부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화면 속 박태성은 이건 음모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다 죽여버릴 거야. 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발악했지만 교도관들은 그를 짐짝처럼 버스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이 혀를 차며 한마디씩 던졌습니다. 쯧쯧 꼴 좋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다니 천벌을 받은 거지. 20년도 짧아. 저런 놈은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 해. 곧이어 화면이 바뀌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박진철 회장이 기자회견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는 단상에 서서 깊이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못난 아비로서 뼈저리게 사죄드립니다. 저는 오늘부로 경영 일선에서 완전히 물러나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소나기처럼 터지는 가운데 박 회장은 단호한 표정으로 폭탄 선언을 이어갔습니다. 앞으로 태양그룹은 소유와 경영을 분리하여 전문 경영인 체제로 운영될 것입니다. 또한 제 개인 재산 전액을 사회에 환원하여 기술재단을 설립하겠습니다. 돈이 없어 꿈을 포기하는 젊은 공학도들을 위한 든든한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술렁이며 질문을 쏟아냈지만 박 회장은 미련 없이 뒤돌아 나갔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워 보였습니다. 같은 시각 태양그룹 본사 회장실. 강민우는 어색한 표정으로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비서가 문을 열어주자 창밖을 바라보고 있던 박진철 회장이 환한 미소로 강민우를 반겼습니다. 어서 오게 강 보좌관. 아니, 이제 뭐라고 불러야 하나? 강민우가 꾸벅 인사를 하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냥 민우라고 부르십시오, 회장님. 옷이 날개라더니 이제 진짜 은퇴하신 분 맞습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셨습니다. 허허, 알터니가 빠졌는데 안 좋을 리가 있나? 자, 일단 앉게. 박 회장은 소파가 아닌 자신의 집무용 책상 앞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그런데 책상 위에는 낯선 명패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주태양 모터스 사장 강민우. 강민우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명패와 박 회장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회장님, 이게 뭡니까? 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강민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자네 자리일세. 태양모터스, 자네가 살려낸 회사나 다름없지 않나? 자네 실력이면 충분해. 썩은 물 다 갈아엎고 제대로 한번 키워보게. 파격적인 제안이었습니다. 대리기사에서 일약재벌 계열사 사장으로 누구라도 감지덕지하며 받아들일 인생 역전의 기회였죠. 하지만 강민우는 잠시 명패를 바라보다가 정중하게 명패를 집어 뒤집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 옷이 아닙니다. 박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싫은가? 연봉은 백지수표로 주겠네. 자네 동생 평생 공주처럼 살게 해줄 수 있어. 돈은 대리운전할 때보다 많이 주시겠죠. 하지만 저는 넥타이 매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결제 도장이나 찍는 건 체질에 안 맞습니다. 강민우는 자신의 손바닥을 펴서 보여주었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기름때가 낀 투박한 손이었죠. 저는 이 손에 기름때 묻히고 쇠냄새 맡으면서 현장에서 뒹굴 때가 가장 마음이 편합니다. 사장님 소리보다는 어이, 김씨, 박씨 하면서 공구 빌려주는 게 더 좋고요. 박 회장은 강민우를 빤히 쳐다보다가 이내 호탕하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하하, 그럴 줄 알았네. 내 사람 보는 눈은 아직 녹슬지 않았어. 박 회장은 책상 서랍을 열더니 낡은 서류 봉투 하나와 열쇠 꾸러미를 꺼내 강민우에게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등기 권리증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뭔가요? 서울 변두리에 있는 2층짜리 낡은 창고 건물일세. 예전에 내가 처음 사업 시작했던 곳이지. 거기서 자네가 하고 싶은 걸 해보게. 강민우가 봉투를 열어보려 하자 박 회장이 손을 저어 말렸습니다. 이건 뇌물도 아니고 보상도 아닐세. 투자야. 자네가 꿈꾸던 로봇 연구소 거기서 만들어. 이건 회장으로서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자네 팬으로서 하는 부탁일세. 강민우는 묵직한 열쇠 꾸러미를 손에 쥐고 가슴이 뜨거워짐을 느꼈습니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정말 멋지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 기대하겠네. 아, 그리고 소은이 그 녀석이 자네를 많이 기다리고 있던데 얼굴이라도 보고 가지. 네, 소은 씨가요? 박 회장이 빙그레 웃으며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박 이사, 손님 가네. 준비해. 며칠 뒤 서울 외곽의 한적한 동네. 오랫동안 비어있던 낡은 창고 건물 외벽에 페인트 냄새가 진동하는 새간판이 걸렸습니다. 강민우 로봇 연구소. 세련된 디자인도 아니고 투박한 고딕체로 쓴 촌스러운 간판이었지만 그 아래 모인 사람들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밝았습니다. 마당에는 고기 굽는 냄새가 가득했고 정장 입은 화환부대 대신 헬멧을 쓴 퀵서비스 기사들과 철가방을 든 배달원들이 북적거리고 있었죠. 야, 고기 탄다. 뒤집어. 형님, 여기 맥주 더 없습니까? 오늘 민우 형님이 쏘는 거 맞죠? 당연하지. 맘껏 먹어라. 오늘 배달은 다 휴업이다. 강민우는 목에 수건을 두르고 집게를 든 채 고기를 굽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숯검댕이 묻어 꼬질꼬질했지만 입가에는 웃음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한쪽에서는 건강을 완전히 회복한 여동생 강지민이 쟁반에 음료수를 담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았고 얼굴에는 홍조가 돌았습니다. 오빠, 저쪽 테이블에 사이다 좀 갖다 줘. 아저씨들이 오빠 찾으셔. 알았어. 아, 김 기사님. 거기는 불판 갈아야 해요. 라이더들이 강민우에게 몰려와 어깨동무를 하며 술잔을 건넸습니다. 민우야, 아니 소장님.
성공하더니 때깔이 좋아졌다? 에이, 형님. 소장은 무슨, 그냥 민우라고 부르세요. 제가 형님들 덕분에 산 거 아닙니까? 자식, 겸손하기는. 우리가 그때 뚫어준 길 평생 잊으면 안 된다? 당연하죠. 나중에 우리 연구소에서 만드는 배달 로봇 형님들한테 제일 먼저 시승시켜 드립니다. 왁자지껄한 파티장 입구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한쪽 다리에 최신형 보조기구를 착용한 여자가 내렸습니다. 태양그룹의 최연소 CTO로 임명된 박소은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있었지만 걸음걸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소은이 씩씩하게 걸어와 강민우의 등짝을 찰싹 때렸습니다. 아, 누구야? 강민우가 놀라서 뒤를 돌아보자 소은이 팔짱을 끼고 짐짓 엄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소장님,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아직도 놀고 계세요? 파티는 끝났으니 이제 일하셔야죠? 강민우가 집게를 내려놓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아니, CTO님. 취임하시더니 더 깐깐해지셨네. 오늘 개업식 날인데 좀 봐주지. 봐주는 거 없어요. 저 오늘 칼퇴근하고 여기로 출근한 거예요. 아이디어 떠올랐을 때 빨리 코딩해야 한다고요. 소은이 눈을 반짝이며 연구소 안쪽을 가리켰습니다. 강민우는 못 말리겠다는 듯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도 앞치마를 벗어 던졌습니다. 지민아, 오빠 일 좀 하고 올게. 손님들 잘 챙겨드려. 응, 걱정 말고 들어가. 언니, 오빠 좀 빡세게 굴려줘요. 지민이 손을 흔들자 소은이 윙크를 날렸습니다. 연구소 안은 밖의 소란스러움과는 달리 고요한 기계음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강민우는 익숙하게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자신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지민과 함께 찍은 가족사진, 그리고 병원에서 박 회장과 셋이 찍은 사진이 액자에 담겨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 작은 유리관 안에는 강민우가 처음 발견했던 그 0.1g의 위치 추적기, 칩과 박 회장이 선물한 새 스마트키가 나란히 전시되어 있었죠. 초심을 잃지 않겠다는 강민우만의 다짐이었습니다. 강민우는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마카 펜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시작해볼까? 이번엔 스펙을 좀 더 올려야겠어. 반응 속도가 0.05초는 나와야 해. 강민우가 복잡한 물리 수식과 회로도를 칠판 가득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옆 책상에서 박소은이 타다닥거리며 키보드를 두드렸습니다. 서버 연동은 제가 맡을게요. 근데 소장님, 이번에 만드는 거 이름은 정했어요? 이름? 글쎄. 강민우가 잠시 펜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창밖으로는 태양그룹의 로고가 박힌 거대한 비행선이 평화로운 도시 위를 유유히 날아가고 있었고 거리의 신호등이 마치 강민우의 미래를 축복하듯 동시에 초록색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뭘 만들 건가요? 지난번처럼 사람 때려잡는 무기는 아닐 테고. 소은의 질문에 강민우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기술,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지키는 튼튼한 방패. 오, 멘트 좋은데요? 좀 오글거리는 것만 빼면. 아, 진짜 감성 없네. 공대생이라 그런가? 소장님도 공대생이거든요. 빨리 나사나 조이세요. 두 사람은 서로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강민우는 다시 공구를 손에 쥐고 기계 부품과 씨름을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차가운 금속들이 생명을 얻은 듯 유기적으로 움직였습니다. 연구소의 불빛은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았고 두 천재의 열정은 도시의 야경보다 더 밝게 타올랐습니다. 0.1g의 미세한 무게 차이를 감지해 거대한 악을 무너뜨린 대리기사 강민우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진 것 없고 배경 없는 청년이 오직 실력과 올곧은 신념 하나로 재벌가의 음모를 부수고 결국 자신만의 꿈을 이뤄내는 과정은 우리에게 깊은 울림과 통쾌함을 줍니다. 민우가 만든 것은 차가운 기계가 아니라 넘어진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따뜻한 희망의 손길이었으니까요. 우리네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장맛비처럼 쏟아지지만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내 인생의 핸들을 잡고 나아간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신호등이 녹색으로 바뀌는 찬란한 순간이 올 것입니다. 오늘 강민우의 치열했던 질주가 여러분의 답답한 속을 뻥 뚫어주는 시원한 청량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